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의 이면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삼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벌의 토사물, 곤충 냄새가 나는 게맛살, 이상한 동물이 튀어나온 고급 원두 커피 등을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기이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장보기 목록을 다시 고려해볼 준비를 하세요. 다음에 와플을 먹을 때는 꿀을 바르는 것이 진지하고 꽤나 징그러운 팀워크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죄송하지만 꿀은 벌의 토사물입니다. 뭐 그런 셈이죠. 모든 것은 꽃의 꿀에서 시작됩니다. 꿀벌은 윙윙거리며 꽃에서 이 달콤한 물질을 수집해요. 그런 다음 꿀을 소화하기 전에 잠시 쉬는 곳인 꿀위라고도 하는 소낭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겨운 일이 벌어져요. 힘겨운 하루 일과를 마친 꿀벌은 벌집으로 돌아가 꿀을 다른 꿀벌의 입에 토해냅니다. 마치 벌들이 뜨거운 감자라는 기괴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꿀은 꿀벌에서 꿀벌로 전달되며 각 꿀벌은 소화 효소를 첨가합니다. 으아! 꿀이 달달해지고 부분적으로 소화되면 벌집에 꿀을 보관할 차례예요. 문제는 꿀이 여전히 약간 물 따는 거죠. 그래서 꿀벌은 증발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은 선풍기처럼 날개를 펄럭이며 일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수분이 사라지면 꿀벌은 배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꿀을 밀봉하는데 이 물질은 밀랍으로 굳어져 완벽한 꿀 저장고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좋아하지만 지금은 약간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 황금빛의 끈적끈적한 꿀이 탄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털이 많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제품을 즐겁게 씹으면서도 식당에서 접시에 머리카락이 묻어있으면 참을 수 없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껌을 쫄깃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양의 피지선에서 생성되는 왁스 같은 분비물인 라놀린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양의 양털과 피부를 방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따라서 라놀린은 사람의 피지와 비슷해요. 머리카락을 기름지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기름기 있는 물질이요. 추잉껌 포장지 뒷면을 확인해보면 라놀린이라는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라놀린은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항상 모든 성분을 공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라놀린은 비밀 성분으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진 양고기를 계속 씹는 게 싫으시다면 비건껌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도 비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크림과 로션에도 라놀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젤리는 어떠세요? 이 흔들리고 화려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지만 귀여운 곰, 벌레, 콜라병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먹는 건 사실 닭날개에 뼈를 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젤리는 기본적으로 옥수수 시럽, 자당, 전분, 물, 그리고 주원료인 젤라틴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젤라틴을 만드는 과정이 돼지나 소의 뼈를 중심으로 피부, 힘줄, 인대와 같이 아무도 생각하기 싫은 부위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끔찍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젤리에 생선 껍질과 비늘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젤리의 핵심은 우리 몸에 가장 풍부한 단백질인 콜라겐을 섭취하는 거예요. 콜라겐은 조직을 강화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을 부여하는 데 완벽합니다. 젤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멈추기 어려울 거예요. 역사가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동물성 재료로 만든 젤리가 부담스럽다면 한천으로 만든 걸 먹어보세요. 이 식물성 젤라틴 대체물은 해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역시 생각해보면 역겹다 싶을 수도 있어요. 수리미 또는 바다의 핫도그라고 불리는 게맛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별명은 정말 그럴만해요. 생선 찌꺼기, 전분, 향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들기 때문이죠. 이 재료들을 갈고 섞어서 친숙하고 맛있는 빨간 막대 모양을 만듭니다. 이 아이디어가 산업화와 함께 생겨났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실 수리미의 기원은 동아시아 어부들이 보다 저렴한 해산물 대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남은 생선 조각으로 휘저어 만들었던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게맛살에 방금 바다에서 올라온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 브랜드마다 종종 붉은 식용 색소를 첨가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코치닐 곤충을 으깨서 만든 색소인 카민이라는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원래 미국에서 서식하는 약 5mm 길이의 벌레죠.
그리고 그것들을 으깨서 밝은 빨간색 염료를 만듭니다. 이 관행은 직물 착색에 사용되던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딸기우유, 마라스키노 체리, 맛살 등 모든 종류의 음식과 음료에 이 붉은 색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기억하세요. 수리미는 약간의 반짝임이 있는 해산물 사기꾼이라는 사실을요. 휴식이 필요하신가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하지만 네 라고 대답하기 전에 커피 루악이 맞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이 커피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커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평범한 커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코피루아 커피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소 색다른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양 고양이,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야자 사양 고양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물에서 시작돼요. 이 동물들은 커피 열매를 좋아해요. 이들은 가장 잘 익고 과즙이 많은 열매를 먹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한 또는 보기에 따라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다 먹은 후 커피 열매는 동물의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똥으로 배출돼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커피 원두는 소화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다른 쪽 끝에서 온전하게 나옵니다. 야호! 일단 회수된 원두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로스팅해서 일부에서는 진미로 여겨지는 커피를 추출하는데 사양 고양이의 윗속에서 발효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피루악만의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렌지를 소개합니다. 오렌지는 그다지 그늘지지 않은 오렌지 나무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 특히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렌지 주스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물론 비타민C의 보고이지만 이러한 주스는 설탕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렌지 주스 한 병에는 약 8티스푼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100% 오렌지 주스라고 주장하는 브랜드도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짜낸 오렌지 주스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산소를 빨아들여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풍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렌지 에센스와 오일의 화학적 사본으로 만든 향료팩을 첨가합니다. 아, 그리고 더 있어요. 살충제. 네, 벌레를 막기 위해 오렌지 껍질에 뿌려지는 고약한 화학물질이죠. 주스를 만들기 위해 오렌지 껍질까지 통째로 으깨면 농약도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 일부는 신경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절대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아침 루틴에서 오렌지 주스를 쫓아내지 마세요.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상쾌하고 맛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게으름을 버리시고 직접 오렌지를 짜보세요. 좋아요.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오렌지 주스가 곧 나올 거예요.